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머스크, 부품 부족 극심.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파고 생산 동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3분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을 매진해달라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직원들에게 3분기 초 겪었던 생산 차질을 만회하고 좋은 수치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말했다. 머스크 CEO는 이메일에서 분기 말 생산이 이례적으로 높지만 분기 초 극단적으로 심각한 부품 부족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추후 부착할 수 있는 부품 없이 테슬라 차량을 많이 생산했다고 전했다. 머스크 CEO는 분기 말 생산 동료에 대해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파고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2분기 생산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머스크 CEO는 남은 올 한 해 동안 생산 성장이 아직도 꽤 심각한 글로벌 반도체 부족에 달렸다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는 거의 매번 분기 말이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생산을 독려하며 분기 생산 목표에 대한 힌트를 흘리기도 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생산을 늘리기 위해 리튬인 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3 세단을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테슬라는 LFP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 3 세단과 모델 Y 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 중국 현지에서 판매하고 유럽 시장에 수출해왔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워치 소프트웨어 개발자 애플카 프로젝트 만든다. 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애플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의 소프트웨어 부문 임원인 케빈 린치 부사장이 애플카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됐다. 이번 인사는 애플카 개발 이른바 프로젝트 타이탄을 담당했던 더그 필드가 포드 자동차로 이직한 이후 나왔다. 린치는 앞으로 애플카와 관련해 하드웨어 엔지니어링과 자율주행 자동차 센서 등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린치는 역대 애플카 프로젝트 책임자 중 유일하게 자동차 회사 근무 경력이 없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다. 그는 애플에 합류하기 전 17년간 어도비에서 근무했고 2013년 애플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는 애플워치와 건강관리 관련 소프트웨어 그룹을 총괄해왔다. 반면 애플카 프로젝트 초대 수장인 스티브 자데스키는 포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필드 역시 전기차 업체 테슬라 임원 출신이다. 애플은 2014년부터 자율주행차 개발 계획에 착수했으며 이후 임원진 교체, 엔지니어 해고, 전략 변경 등 다사다난한 시기를 보내야 했다. 특히 애플카 프로젝트를 책임졌던 필드가 포드로 이직하면서 애플카가 공개되기까지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현재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린치가 애플카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된 것은 애플이 여전히 차량의 물리적 역학보다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가격 인상 겹치며 스마트폰 시장도 흔들.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반도체 가격을 올리면서 그 여파가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까지 흔들 전망이다. 적어도 2022년까지 반도체 수급 불균형 상황이 이어진다고 점치는 시각이 오세한 상황서 TSMC의 가격 인상은 중저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는 TSMC가 최근 단행한 칩 가격 조정이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웨이퍼 가격은 25에서 40%까지 증가했다. 2022년까지는 추가로 10에서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디지타임스도 TSMC가 10년 만에 최대폭의 가격 상승 결정을 내린 점을 보도하며 경쟁사보다 생산 단가가 20%가량 높은 TSMC가 움직이며 업계 전반의 가격 인상이 잇따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웨이퍼 가격 상승은 10나노미터 이하 미세 공정보다는 레거시 공정으로 불리는 범용
및 스마트폰용 반도체 생산 라인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TSMC의 22에서 28나노미터 공정서 생산하는 웨이퍼는 올해 평균 가격을 지난해와 비교하며 18% 뛰었으며 40에서 45나노미터 공정은 같은 기간 30% 가격이 상승했다. 카운터포인트는 이에 대해 삼성전자나 TSMC는 최첨단 생산 라인에 속하는 미세 공정에서는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 관리에 집중하는 동시에 수율 높이기와 같은 자체적인 비용 절감에 더 집중하고 있다며 따라서 웨이퍼와 패키지 비용 상승의 부담을 저가 반도체 구매 고객에 넘기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운터포인트는 이 같은 맥락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로직 IC는 2022년 5에서 12% 오르는 데 그치지만 중급 스마트폰에서는 6에서 14%, 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에서는 8에서 16%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카운터포인트는 $300 이하 스마트폰 시장은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관리 압박을 가장 강력하게 받는 만큼 출하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루시드모터스 투자 소식입니다. 루시드모터스 2024년부터 사우디에서도 생산한다. 미국 신생 전기차 회사 루시드모터스가 2024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생산을 시작한다. 주요 투자자인 사우디 국부펀드의 의중을 반영하는 동시에 미국에 이은 중동 시장 공략 포석으로 해석된다. 세계 최대 금융정보 기업 리피니티브 중동 자회사 자우야 리포트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 표준 측정 품질국 부총재 사우드 알 아스카르는 최근 알 아라비아 TV를 통해 루시드모터스의 자국 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루시드모터스는 버나드 체를 비롯한 테슬라 초창기 멤버가 2007년 아티에바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전기차 스타트업이다. 테슬라 초창기 멤버가 고스란히 모인 만큼 시장에 큰 기대를 모았으나 전기차 생산 시점이 늦어지며 우려도 컸다. 사실상 첫 양산 모델인 루시드 에어는 내년 초부터 미국 애리조나 주 공장에서 생산해 정식으로 생산 판매한다. 루시드 모터스는 지난 7월 26일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처칠 캐피탈과의 합병하는 우회 방식으로 미국 뉴욕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후 주가는 시장 우려를 반영해 하락세이나 8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306억 달러에 육박한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제네럴 모터스의 시가총액 $711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상장을 통해 전기차 개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셈이다. 이런 루시드모터스의 사우디아라비아 양산 계획은 사우디 국부펀드의 의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우디 PIF는 2019년 $10억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한 핵심 주주다. 단순히 미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중동 등 신흥 시장을 함께 공략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루시드모터스는 내년 초 테슬라 모델 S를 겨냥한 첫 양산 모델 루시드 에어를 출시한다. 가격은 $7만 달러다. 현재 1만 1000대의 사전 계약을 받아놓고 있다. 내년 생산 목표는 2만 대이다. 니오 투자 소식입니다. 중전기차 니오 EV 생태계 확장 속도전. 중국판 테슬라로 꼽히는 중국의 전기차 회사 니오가 전기차 생태계 확대의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니오는 지난 8일 부동산 개발업체 타임즈 차이나의 신에너지차 관련 시설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니오와 타임즈 차이나는 충전 네트워크 확대를 비롯해 브랜드 구축, 고객 커뮤니티 구축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전기차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파트너십 체결과 동시에 양사는 마케팅, 사용자 경험, 서비스 사업에 협력하기 위해 신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니오는 리샹, 샤오펑과 함께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해 중국 전기차 3인방으로 꼽히는 중국의 신생 전기차 회사다. 2014년 설립했다. 지난해 생산량은 43,728대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이 6일 기준 $747억 달러로 현대차의 2배에 이르는 등 그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홍콩 및 중국 대륙 증시 상장도 추진 중이다. 니오는 현재 고급 SUV 라인업인 ES8, ES6, EC6 3종을 양산해
중국에서 판매 중이며 첫 세단 모델인 ET7을 공개하고 내년 1분기 고객 인도를 시작키로 했다. 여기에 내년 중 ES8과 ES6의 중간급 모델을 신규 추가키로 했다는 분석이다.